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전담 여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사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 기간별로, 시즌별로, 또 연도별로 그 핫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여성 효자 상품이 이제 여성기업 확인서하고 MSDS라는 말씀을 종종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7월, 8월 이 기간 동안은 가장 핫한 아이템이 중국 전담 여행사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배경은 중국 전담 여행사가 7월 16일 날 이제 공지가 떴고요. 마감이 8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지금 중국 전담 여행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연락을 주시고 굉장히 다급한 속도를 내서 진행해야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급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게 심리적으로 바쁘고 업무로드가 많아지고 이제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또 행정사 입장에서는 준비된 분이라면 가장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제 업무의 효율성이 높은 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사실 2023년에는 중국 전담 여행사의 등록 시점이 마감이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 1월부터 신청을 해서 벌써 이미 몇 회사는 준비를 하고 스탠바이 한 상태인데, 요번 달에 들어서 이제 붙죠. 중국 전담 여행사에 관심을 갖고 연락 주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치 학교 때 공부할 때 벼락치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좀 머리가 좋고 굉장히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지금 중국 전담 여행사가 7월 16일에 공지가 뜨고 8월 16일에 마감이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이제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 건을 많이 실적을 갖고 있고, 또 1월부터는 2024년의 기준에 맞게 자료를 지금 다 세팅을 해서 이미 의뢰하신 업체들에 대해서는 스탠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그 기간 경과된 문서는 없나, 왜냐 3월 달에 신청을 한 거니까 이제 그 공식적인 문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문서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점검해 주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전담 여행사를 성공적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지금 중국 전담 여행사로 등록된 데는 이제 한 200~300개 정도가 문광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전담 여행사 등록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고 그 평가 점수는 8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다수는 뭐 60점을 기준으로 잡는데 중국 전담 여행사는 80점 이상이어야 되고, 각종 문서가 그냥 스토리만 적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해서 입증 서류가 겸비돼야 된다는 것이 또 중국 전담 여행사로 성공적으로 등록되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사실 연락 오신, 이제 오늘 아침에 의뢰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분의 경우는 소재지가 인천인데 이제 본인이 지금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금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이러이러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도 그게 부족한 걸 알긴 하는데요, 작년에 인천 지역에 저희보다 훨씬 수준이 준비의 수준이 미달된 여행사인데도 다 됐기 때문에 좀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이제 막연한 기대를 하고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인데도 등록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미비한 서류가 많다라고 저희도 해석하고
의뢰하시는 분도 해석을 한 이유는 이렇게 이제 필수 문서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문서에, 제출 문서에 보면 필수 제출 문서가 있고 선택 제출 문서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필수 제출 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필수 제출 문서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아예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어떤 서류냐면 신규 지정 신청서가 있어야 되고, 관광사업 등록증, 이거는 이제 종합 여행업이어야 됩니다. 일반 여행업이나 국내 여행업 갖고는 안 되고, 종합 여행업으로서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은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보증보험, 그러니까 종합 여행업을 등록할 때 보증보험을 드는 거는 당연한데, 이게 이제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면 갱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고,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어떤 면에서는 필수 문서는 그냥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문서입니다. 이에 비해서 선택 자료, 이거는 이제 선택이니까 뭐 내도 되고 안 내도 되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선택 서류에 의해서 가점이 매겨지고, 그 매겨진 점수가 적어도 80점 이상이어야지 등록이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출 선택 자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내셔야 되고요. 재무제표는 2020년서부터 2023년, 지금 2024년이니까 3년까지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이 있는지, 보유 현황. 근데 뭐 우리 직원 5명이에요. 이렇게 숫자만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 자격 취득 명부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출해야 되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라고도 말을 하죠.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 명부는 반드시 7월 16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를 인정합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직원이라는 거는 있다가도 그만둘 수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7월 16일에서 8월 16일 사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선택 자료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대표자 이력입니다. 2020년부터 여행업에 종사한 관련 경력을 내야 되는데, 뭐 경력 증명서, 재직 증명서, 이런 서류도 중요하지만 그 증빙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라,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실적을 보고할 수 있는 문서라든가, 또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사업자 대표였다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의 현황을, 연도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을 해서 대표자 이력이 이력서 상의 이력과 일치되는지를 확인해서 2020년 이후에 경력이 어떻게 있는지 이거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원 수상 이제 이력을 내야 되니까 전담 여행사라든가 우수 여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또 가점이 매겨지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제출하셔야죠. 그 다음에 인바운드 유치 실적. 그 인바운드 유치 실적에는 꼭 중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실적을 냈는데, 인바운드 유치 실적을 그냥 숫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바운드 실적을 이행할 때 뭐 숙박시설은 어디를 이용했다든가 이런 등등의 확인서가 반드시 겸비되어야 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대표자 경력이나 인바운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증빙해야 되는 서류가 많은 거에 비해서 마케팅이나 유치 계획, 뭐 또 여행사와 중국 여행사와의 긴밀한 소통이 되고 있는지, 이런 협약서, 계약서 이런 거는 이제 중국 상대 계약 업체와의
그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마케팅 및 유치 계획 역시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에 그동안에 많은 샘플 서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 이상으로 준비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이탈 안전사고 대응 계획, 이거 역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우수한 문서로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국 측 여행사와 무단 이탈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중국 여행사와 같이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것과, 이 방지 계약서, 무단 이탈 방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사고 배상 및 이제 그런 보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종합 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가입한 보험과는 별개로 이제 사고 배상과 관련한 보험도 반드시 들어야지 유리하다는 점. 여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선택 자료이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지만 이거를 제출해야 점수를 가점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80점 이상을 받아야 중국 전담 여행사 등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이 가장 파워풀하고 경쟁력 있는 게 바로 여행 상품 설명에 대한 자료인데, 이게 평가 점수가 30점인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면, 여행 일정도 잘 구성을 해야 되고, 비용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자유시간에는 또 어떤 옵션을 줄 것인지, 그리고 모든 거에 대해서 소비자 판매 가격, 또 현지 여행 사유, 여행사의 이윤, 또 한국 여행사의 수익 구조도 분석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행 상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한테 앞서서 그동안 의뢰했던 업체들이 준비가 안 된 업체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까지 투어를 해가면서 여행 상품을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필수 서류는 다 뭐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이제 그 발급 시점만 7월 16일과 8월 16일 사이에 발급된 서류로 제출을 하면 되는데, 선택 서류가 중요하죠. 왜냐? 평가를 80점 이상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선택 서류에 있어서 이제 대표자의 경력 부분과 또 그 인바운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들이 이미 스토리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입증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의뢰인이 이미 본인의 자격과 서류가 픽스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케팅 유치 계획이라든가 또 여행 상품 설명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수를 얻는 데는 이제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이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전담 여행사 등록에 있어서 가장 어렵기도 하고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현지 실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장을 오기 때문에 사무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도 중요하고, 대표자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그동안 경력이 확고하다면은 현장 실사를 받는 것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치 계획에 대한 것도 현지 중국 여행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계약 과정에 본인이 충분히 대화를 해온 스토리가 있는 사람인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경우는 대표자가 중국인인 분 경우는 이제 소통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염려는 하는데, 사실 지금 중국인으로서 저기한테 의뢰하신 분은 이제 굉장히 자료는 충실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운영을 잘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전달된다면 중국인이라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여행업을 이제 중국 전담 여행사를 남편이 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자로 명의를 여성 이제
부인께서 하다 보니까 남편의 스토리를 자기의 스토리인 것 같이 이제 이력서를 쓰면서도 어떤 이력 경력을 쓰면서 우측에 비고란에 남편이 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스토리를 해서 저희가 깜짝 놀래갖고 어떻게 당신의 이력사항을 남편의 이력사항을 기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삭제해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내적으로 그 스토리에 대한 것이 체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그거 역시 이제 그동안 경험을 많이 쌓은 남편하고 충분히 연습을 하신다면 이 문제도 극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중국 전담 여행사의 등록 실적을 많이 갖고 있는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부족한 서류에 대해선 최대한 완성도를 높이는데 같이 고민을 해드릴 것이고, 또 이미 짜여져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탈에 대한 이탈 방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서류들은 또 스케줄에 대한 거, 여행 계획 스케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저희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에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의뢰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중국 전담 여행사가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 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